다음으로는 이 기판, 기판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판을 보시면 일반 기본적인 포장기랑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롤 타입의 포장기는 첫 번째 이 상온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온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파우치가 실링이 되어서 나왔을 때 이 좌우측을 접착을 하는 이제 헤드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상이라고 하면 이 위에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상온도, 하온도 같은 경우는 헤드가 이 위에 붙어 있냐, 밑에 붙어 있냐, 이걸 가지고 상이냐 하라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상온도라고 해서 이 윗부분을 조절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하온도가 있습니다. 하온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상온도, 그 상온도 헤드에 비해서 밑에 쪽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온도는 위쪽과 아랫부분을 접착을 하는 헤드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파우치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이렇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헤드, 두 번째 헤드가 좌우측을 접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헤드가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을 동시에 접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네 번째 헤드가 이 가운데 부분을 절단해서 절단을 해주는 이 헤드의 역할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 헤드가 온도가 차가우면 이 약간 누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온도를 올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파우치가 조금 이제 녹을 수가 있고요. 온도가 낮은 경우는 접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장에서 처음에 출고가 될 때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또 판매자가 가서 또 다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뭐 소비자가 어떻게 건드실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 온도를 몇 도씨에 맞춰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사실 공장에서 출고가 될 때는 100도씨에서 접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공장에서 이 포장기를 조립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100도씨에서 포장이 되게끔 온도를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100도씨에서 포장을 해도 되지만, 다만 이 포장기라는 게 열로서 접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 온도라든가 뭐 선풍기를 틀어서 헤드를 자꾸 식혀준다거나, 아니면 추출액에 좀 온도가 좀 차가운 제품을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새어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 헤드 부분, 이 헤드 안에 들어가 있는 히터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이제 제 역할을 조금씩 못 하겠죠. 이제 노후가 되면서. 그래서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헤드를 보시면 이 좌우측을 접착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동글동글 굴러 내려와서 접착을 하고, 위아래 부분을 접착을 하는 이제 헤드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꽉꽉 눌러가지고 접착을 합니다. 이런 원리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좌우측이 누수가 나는 현상이 조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거는 뭐 위아래가 샌다, 좌우측은 샌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10분 중에 7, 8분들은 보통은 파우치가 새는 경우라면 좌우측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온도에 조금 이제 민감하신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4단 헤드가 좌우측을 2번 접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29라고 되어 있는 이 온도 같은 경우는 살균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균 온도 같은 경우는 제품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제품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조사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제품은 이제 경서 EMP의 이제 4단 헤드의 산업용 포장기 제품인데, 경서 EMP 제품들은 산업용 포장기가 아니라도 일반 포장기에도 이렇게 기능들이 있어요. 살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는 29도고 이 살균을 켜고 끄고 하는 버튼이 이쪽에 보시면 이 살균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살균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유리관 내부, 이 포장기 유리관 내부의 추출액을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몇 도까지 맞춰져 있냐면 보통 이제 100도씨까지 이렇게 맞춰져 있고, 이 온도 같은 경우도 사실 파우치가 이제 액상 제품에 상하는 경우에는 가공할 때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입해서 포장을 할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상하지 않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100도씨에 놓고 쓰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왜냐면 100도라고 하면 이제 약물이 막 끓잖아요. 그래서 끓는 것을 보고 이렇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100도씨에 설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은 출고가 됐을 때도 보통 이제 100도씨에서 맞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리관 내부의 추출액을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버튼이 이렇게 살균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살균 버튼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살균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액이 없는 경우에 살균 버튼 경우를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이런 유리관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히터가 타게 돼요. 타면 아무래도 이제 좀 화재의 위험도 있고 좀 못 쓰게 되겠죠. 또 포장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잔여량을 포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살균 히터보다 수위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반드시 살균 버튼을 꺼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켜는 타이밍은 추출액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한 2000cc 이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5000cc 이상의 추출액이 있을 때 살균 버튼을 켜시게 되고, 그리고 포장을 하면서 끝날 때 보면 5000cc 미만으로 추출액의 수위가 내려오면 또 살균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꺼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살균 버튼은 내가 인위적으로 켰다가 또 꺼주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돼요. 숙달된 분들도 이 살균 히터 같은 경우는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히터가 시커멓게 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육장에 있는 것도 지금 한두 개 정도는 시커멓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살균은 조금 처음에 포장기를 다루실 때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양 조절이 있습니다. 양 조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100이라고 써 있죠. 이 100이라고 써 있는데 이 처음에 출고될 때는 이 100이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여기 CC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경서 EMP한테 조금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CC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cc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양 조절하는 레바는 추출액을 주입을 할 때, 이 파우치에 주입을 할 때 펌프가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아무래도 시간이 들면 더 많은 양을 주입을 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줄면 더 적은 양을 주입을 하겠고, 하지만 여기에 100이라고 써 있어서 100ml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1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맞추기 위해서 숫자로 표기됐다고 보시면 돼요. 100이라고 해서 100ml가 아니고 내가 소량으로 조절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펌프의 주입 시간을 조절을 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보면 헤드 위에 있는 밸브로도 조금 더 열고 닫고 해서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서 EMP에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이 CC 부분은 조금 지워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수량이 표시가 돼요. 이 수량이 표시가 되는데 수량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포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이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은 말 그대로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한번 누르면 또 켜집니다. 보통 이 전원 버튼을 처음에 켜시게 되면 이렇게 상온도와 하온도가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 전기를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히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예열이 다 되면 이게 지금처럼 초록색 불로 바뀝니다. 이 초록색 불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히터의 온도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열을 주지 않아서 히터를 식혀주는 과정이죠. 히터의 온도를 계속 올려주다 보면 파우치가 이제 또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온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빨간불로 들어와 있다가 온도가 거의 다 되면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이렇게 교차가 되겠죠. 온도를 유지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전원 버튼을 켜면 알아서 예열이 됩니다. 보통 이제 예열 시간 가지고서도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포장기에 전원을 켜놓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띠띠띠띠띠 소리가 나면서 멜로디가 울리는데, 멜로디가 울리면 예열이 다 됐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때 멜로디가 울렸다고 해서 바로 포장을 시작하게 되면 접착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멜로디가 나오고도 가급적이면 한 2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포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동은 처음에 파우치를 교체할 때 저희가 사용을 했던 이 정회전 버튼하고 좀 다른 게, 정회전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면 돌아가고 손을 떼면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동 버튼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계속 이게 누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포장을 하는 내내. 그렇기 때문에 이 작동 버튼 같은 경우는 작동을 누르면 헤드가 연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팅이 돼서 나오는데, 다만 주입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입은 무엇으로 하느냐? 이거 말 그대로 주입은 이제 주입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동 버튼을 누르고 주입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웅 소리가 나면서 펌프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입이 돼서 나왔죠.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입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포장을 하시면 돼요. 계속 포장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 파우치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한번 재보고 내가 담으려고 하는 용량보다 적다 혹은 많다를 재본 다음에 양 조절로 조금 늘려주거나 조금 줄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포장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 개수기가 있는데 숫자가 올라가죠. 11, 그 다음에 12,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될 때마다 약물을 주입할 때마다 숫자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걸 일일이 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이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포장이 다 끝나면 주입 버튼을 눌러서 주입을 꺼주고, 그 다음에 작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헤드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서면서 작동을 멈추게 돼요. 아까 이제 정회전 버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을 떼면 멈췄지만, 작동 버튼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작동을 시키면 작동을 껐다고 하더라도 바로 멈추지 않고 헤드가 자기가 서 있는 위치까지, 원래 서야 되는 위치까지 가야만 작동을 멈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동을 끌 때는 주입 버튼을 넣어서 주입을 멈춰 주시고, 그 다음에 작동 버튼을 눌러 주시면 한 바퀴를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작동까지 스스로가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이제 청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청소 기능은 건강원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포장기와 기능이 동일합니다. 포장기 우측에 보면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청소 밸브인데, 청소 밸브 같은 경우는 유리관 내부에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청소물이 밖으로 온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측에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밸브에다가는 이 청소 호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빼내시면 되고, 다만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주입구 쪽으로는 청소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 주입구를 청소할 때 이 청소 버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유리관 청소를 먼저 하시게 되고요. 유리관 청소를 온전하게 이제 깨끗하게 다 했다 그러면 청소 밸브를 닫아준 다음에 깨끗한 물을 부어주시고, 이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이 파우치가 팩이 접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마지막에 작동이 멈췄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파우치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를 가위로 잘라주고 청소 버튼을 눌러서 물을 빼내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과정에서 보시면 이쪽 밸브에 고여있던 마지막 나왔던 그 약물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 청소 버튼은 언제까지 누르냐면 추출액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눌렀다가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청소 버튼을 꺼주고, 다시 한번 또 눌러서 다시 나오지 않는지를 재차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청소 버튼을 꺼주시면 청소까지는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작동과 주입을 해서 빼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파우치를 쓸데없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포장이 딱 끝난 시점에서 유리관 청소하고 유리관에 깨끗한 물을 붓고 파우치 밑에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바가지를 하나 대고 청소 버튼을 눌러서 잔여량의 마지막 남은 물까지 꺼내주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위 버튼은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수위 조절기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교반기에 장착되어 있는 펌프랑 이 포장기랑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그 스위치를 이 수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위 버튼을 누르면 추출액이 교반기 펌프가 돌아가서 포장기로 이송이 되는 거고, 또 이송이 된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수위 레벨을 이용해서 껐다 켰다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수위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수위를 끄면 이제 멈춰주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장이 다 끝난 다음에 수위는 끄시면 되고, 보통 이제 교반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만 수위 버튼을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상으로는 있지만 보통 교반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수위를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기능상에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가 굳이 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공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조절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위치 버튼도 있는데 작동을 켰다가 작동을 꺼도 알아서 정위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위치 기능은 뭐 주로 사용하는 이런 버튼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연속 버튼은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센서 마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 마크가 있는데 이렇게 전후면 단독으로 되어 있는 파우치라든가 한 면이 이렇게 일치되는 파우치, 이런 파우치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센서 마크가 있어요. 센서 마크가 있는데 보통 기성품 파우치 같은 경우는 센서 마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우치가 이 위아래 부분이 절단되지 않고 계속 붙어가지고 나오게 돼요. 좌우측만 붙어가지고 이렇게 소세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아이 마크가 없는 기성품 파우치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연속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연속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센서를 인식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강원에서 쓰는 포장기처럼 헤드가 그냥 연속해서 돕니다. 그래서 돌아서 그냥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잘려요. 뭐 마크가 있든 없든 모양이 그림이 맞든 안 맞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잘라요. 그래서 보통 건강원에서 쓰는 이런 파우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아무데나 잘라도 어색하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고, 다만 이렇게 제작이 돼서 나오는 파우치는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앞면과 후면을 딱 이렇게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데나 자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디자인이 굉장히 상당히 어색하고 디자인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딱 정확히 센터를 맞춰서 잘라줘야만 디자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속을 꺼서 이 센서가 이 아이마크를 인식해서 자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연속을 키게 되면 마크가 없는 이런 파우치를, 기성품 파우치를 사용을 할 때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성품 파우치하고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파우치하고, 그러니까 연속 버튼을 눌렀을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 차이점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연속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파우치가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파우치보다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정확히 한 5m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냐하면 연속은 그냥 헤드가 쉬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보통 한 15.5cm 정도의 크기로 나와요. 근데 이제 연속을 끄고 이렇게 아이마크를 인식을 해서 커팅을 하는 경우에는 헤드가 돌다가 잠깐 멈췄다가 센서를 인식을 하고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성품보다는 5mm가 더 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00에 160이라고 하는데 가로가 10cm, 세로가 16cm가 됩니다. 하지만 기성품, 이 아이마크가 없는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100에 155라고 해서 가로가 10cm, 세로가 15.5c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mm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다. 산업용 포장기를 가지고서 기성품과 제작 파우치를 공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5mm의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용 포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영상이 꽤 길게 나온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또 제품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오늘 시간에 다 못 담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용 포장기는 몇 회에 좀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림기를 결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위 조절기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등등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영상을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버벅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어떻게 조금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산업용 포장기를 가지고서 앞으로 포장을 계획하시는 분들, 파우치를 제작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좀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산업용 포장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강원 창업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로 건강원 창업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